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현대 금융화폐 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죠. 가치를 저장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법정 화폐가 가진 문제점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월급날 여러분들의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실은 허공에서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그 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한 결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법정화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재적 가치가 없고 정부의 명령으로만 가치가 부여된 돈인데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부를 너무 폄하하는 소리 아님? 정부 돈을 아무 가치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 화폐에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은 저 같은 듣보잡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화폐 국정론이라고 간단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한국은행의 국장으로 계셨던 분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니 이건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네. 한국은행 건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뭐야.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다룰 내용은 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거로 돌아가 금본위제와 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에 대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는 돈,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돈.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금본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금에 연결되어 있었죠. 한마디로 종이화폐는 금에 대한 교환증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 금이 진짜 돈, 종이돈이 가짜 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금이었을까요? 인류 문명에서 등장한 수많은 상품 화폐들을 제치고 금이 화폐의 왕좌에 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금은 매우 희소한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그 양을 갑자기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자연의 한정된 자원은 그 어떤 황제나 국가도 임의로 그 양을 조절할 수 없었는데요. 현재 각 나라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법정화폐와는 큰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금이라는 돈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 자연법의 구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금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희소성 하고 있는데요. 왜 돈에 있어서 희소성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물건 살 때 필요한 게 돈 아닌가요? 종종 댓글들을 보면 왜 비트코인만 되냐? 리니지의 아데나로 하면 안 되냐? 어차피 화폐는 약속 아니냐? 등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즉 아무거나 정해서 이걸 돈으로 쓰자 라고 약속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기본적인 기능을 교환의 매개로 이해합니다. 빵 사 먹을 때 필요한 것으로요. 그리고 가치의 저장을 부차적인 기능으로 여기는데 실은 완전 반대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치의 저장입니다. 한번 법정화폐 같은 것이 없었던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돈은 본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각자의 노동과 시간, 피와 땀을 투자한 대가입니다. 근데 만약 받아둔 그 돈이 오랜 시간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걸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목숨 걸고 사냥해 왔는데 아무 돌멩이나 주워서 준다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번 돈이 내일, 다음 주, 심지어 다음 달, 몇 년 뒤에도 그 가치가 보존되어야 그걸 받아두지 않겠어요? 심지어 우리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입니다. 근데 시간은 상대적으로만 희소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희소하기까지 합니다. 인류는 기술 혁신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상품들의 희소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스마트폰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휴대폰이라는 거는 처음에 벽돌만 했고 수백만 원짜리 호가하는 정말 귀한 상품이었는데요. 지금은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수십만 원도 안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재화나 서비스들은 인류의 기술 혁신에 의해 희소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요? 그 어떤 기술 혁신이 나오더라도 24시간으로 고정된 우리의 시간을 더 만들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품의 가치를 저장할 수 없다면, 즉 나의 귀중한 시간을 저장할 수 없다면 그 상품은 애초부터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 이거 일단 받아뒀다가 다음에 써야지.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교환의 매개로 애초에 쓰일 수 있는 것이겠죠. 돈에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금이 다른 화폐를 제치고 왕으로 군림한 이유가 보이시나요? 금은 역사적으로 연간 1에서 2% 정도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왔고 수많은 재화들이 인류의 기술 혁신 앞에서 희소성을 잃어가는 동안 거의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류가 금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화폐였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금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하거나 운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량의 금괴를 부산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보안 비용들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또한 금은 쪼개는 것이 어렵고 진품인지 가품인지 즉석에서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잘 정리한 말이 있는데요. 돈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가치의 저장 그리고 전달 수단이다. 금은 시간을 넘나드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내구성이 뛰어난 안정적인 금속으로 오래 지나도 썩거나 녹슬지 않는다. 무엇보다 희소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 가치를 희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넘나드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금이 가진 공간을 넘나드는 데 불편한 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금을 추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 금을 모아두고 그 금에 대한 교환증, 즉 내 손에 금은 없지만 금이 이만큼 있어 라는 정보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금은 은행에 맡기고 그 금에 대한 발행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은행의 탄생이었습니다. 금을 모아두면 보안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가벼운 종이 형태로 바꾸면 휴대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종이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도 없이 장부로 돈의 이동을 기록하면 휴대성이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교환증에 찍혀있는 은행 도장을 통해 진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도사리고 있는 위험도 있었는데요. 이른바 제3자 리스크입니다. 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정직하게 성실히 그리고 적절히 내 금을 관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자주 혹은 예외 없이 언제나 배신당한 것이 인류의 금융 역사입니다. 심지어 종이돈이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인데요. 로마 황제들이 금화에 다른 금속을 섞어 돈의 가치를 희석시킨 일, 있지도 않은 금에 대한 영수증을 마구잡이로 발행하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줬던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 그리고 세계대전 동안 근본위제를 무시하고 무한정 법정화폐를 찍어냈던 정부들까지 화폐 발권력이라는 권력은 항상 타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경제적 혼란을 겪었는데요. 각자가 이룬 부를 몰수당하면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은 희소성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죠. 그로 인해 보안 비용이 크고 휴대성이 낮고 분할이 어려우며 진품과 가품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실은 여기에 나온 휴대성을 개선시키고 분할성을 개선시키고 진품, 가품의 구별을 좀 더 쉽게 한 형태가 우리가 아는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는 금화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은 종국에는 추상화되었죠. 하지만 그 대가로 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우리 모두는 제3자 리스크라는 것에 노출되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약속은 항상 깨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1. 금의 희소성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시킨다. 2. 금의 물리적 실체를 아예 없애고 디지털화시켜서 분할성을 높이고 보안 비용과 운반 비용을 줄인다. 3.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그 돈을 통제하는 대신 그 돈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그 돈을 통제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시간만큼이나 절대적으로 희소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누구도 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순수 디지털 정보입니다. 1억 분의 1까지 얼마든지 쪼개지며 지구 반대편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을 장악하고 쥐락펴락하는 사람 없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두가 비트코인의 규칙을 정하고 따릅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이미 뛰어난 돈인데 여기에 검열 저항성이라는 옵션까지 더해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정한 규칙만 준수한다면 그 누구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자유롭게 가치를 저장하고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주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시는 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